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힘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3.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3.3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오늘 3,000포인트가 깨지면서 다시 2000시대로 돌아오고 말았는데, 이제는 코스닥도 900포인트가 깨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로 마감된 반면에 한국 증시는 오늘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도 많이 빠져봤자 1%에서 2%인데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만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죠. 특히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를 1조 4천억이나 매도했습니다. 그 덕분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이 나왔고, 오늘 3,000포인트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게임스탑과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서 청문회까지 열기로 확정이 되었는데, 게임스톱의 주가가 이렇게 폭락해서 장 초반에 다우와 나스닥은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미국의 부진한 경제 성장률 발표가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폭을 축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길 보시면 아시다시피 게임스탑의 주가는 44% 하락을 했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지금 미친듯이 급등 중입니다. 다시 한번 61.15%가 상승하면서 현재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1% 이상 급락이 나오고 있고, 한국 증시 역시 다음 주 출발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음 주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삼성전자가 또 한번 하락하면서 다음 주 삼성전자는 7만전자에 들어가고, 코스닥은 900포인트가 깨지면서 한국 증시의 조정장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개인분들의 반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반등장이 연출이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31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9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2.14%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상승폭을 줄이며 플러스 0.99%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 역시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플러스 1.97%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종가는 상승폭을 줄이며 플러스 0.5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아침부터서 게임스탑의 주가가 하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다우와 나스닥은 급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4.3%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낮은 4.00%가 나와서 미국 증시가 상승폭을 축소하기 시작했죠. 거기다 하락하고 있던 게임스탑의 주가도 플러스 38%까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다우와 나스닥의 주가를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스탑에 관한 이야기는 벌써 4일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을 반드시 참고하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스탑 이야기를 제가 처음 해드렸을 때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지금은 전 세계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 청문회까지 열릴 정도로 이 주식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지수가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합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AMC 엔터테인먼트와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적자 기업입니다. 이런 적자 기업이
지금 주가가 하루에 100% 이상 상승하고 있고 일주일 동안 상승률이 700%가 넘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게임스탑과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식 매입을 못하게 하는 사건이었는데, 한국의 신한금융 투자증권을 쓰신 분들도 이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 게임스탑의 거래 제한 안내. 자, 지금 로빈후드를 비롯한 몇몇가지 미국의 주식 어플로는 게임스탑이 주문이 안 됩니다. 금융 당국이 아니라 증권사 자체에서 게임스탑의 주식을 매입 못하게 매수 버튼을 없애버렸어요. 자, 지금은 해외 주식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신한금투에서는 게임스탑의 종목을 거래를 못하게 제한을 시켰는데, 한국 분들도 게임스탑의 주식을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증권사들이 게임스탑의 거래를 막았는데, 증권사들 측에서는 생각보다 미안한 감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미국의 금융위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했다. 빨리 미국의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사태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여러분, 미국인들은 우리랑 조금 사상이 다르더군요. 당연히 저라면은 로빈후드라던가 증권 어플사 측에서는 지금 매수 버튼을 없앤 건 정말 죄송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로빈후드닷컴은 금융 민주화를 위해 힘쓰는 회사입니다. 선진 금융을 위해서라도 이 조치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매수 버튼을 없애서 항의 전화가 계속 오니까 결국에는 장 마감 직전에 제한을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게임스탑의 주식이 61.15%나 상승하고 있는 거죠. 아니 여러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이고 잘못하면 상폐가 되거나 회사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 회사채를 계속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죠? 좀비 기업들이 육성이 되고 있죠. 보잉이라던가 델타만 해도 이번 분기도 실적이 마이너스 13조 원이 났고, 부채만 지금 현재 1,500조 원인데 계속 좀비 기업이라던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어도 연준에서는 계속 달러를 투입해서 저런 회사들의 회사채를 사고 있고, 주가는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흰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의 주가는 원래 4불짜리였는데 지금 얼마예요? 483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지금 게임스탑 사건으로 인해서 나비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연준은 회사채 매입을 축소할 수 있고, 바이든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축소 혹은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가리지 않고 이 게임스탑에 대한 규제 혹은 조사를 착수하자라는 성명문을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바이든 정부의 2,000조 원 달러의 경기 부양책은 축소가 되거나 지연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1인당 1,400달러를 지원하는 예산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난달 말에도 600달러를 지원금을 줬는데, 이 지원금까지 합치면 2,000달러, 실업급여까지 합치면 2,600달러,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 넘는 돈이 개인에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아서 미국의 주식을 사서 저렇게 버블을 일으킨다. 그럼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경기 부양책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죠. 또 중요한 게 뭐다? 미국이 금융 규제를 할 수 있어요. 게임스탑이라던가 AMC 엔터테인먼트 같이 부실 기업의 주식을 쇼커버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개인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 그럼 그거에 대한 규제안을 또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이라던가 혹은 환율시장으로 옮겨갈 수가 있고, 또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에서 마진콜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거나 혹은 신흥국, 한국시장이라던가 신흥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올 수도 있다라고 추측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진짜 기사들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느껴져요. 왜냐면은 외국인들 보세요. 일주일 동안 얼마 팔았어요? 5조 팔았어요. 5조. 일주일 동안 지금 5조를 팔았는데, 대량 매도가 시작된 날짜가 게임스탑의 주가가 오르면서 마진콜이 발생한 그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게임스탑의 주가가 또 미친 듯이 상승한다면은 다음 주 한국 증시의 전망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증시가 이렇게 떡락을 했기 때문에 매매 종목은 분명히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고점에서 30% 이상 빠진 종목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날은 종가 베팅을 때리면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상승한 종목도 금요일이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된 까뮤 ENC 같은 경우에도 13%나 상승했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종가에 매수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행위죠. 반대 매매가 많은 날 종가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가면은 그때 잡는 게 훨씬 더 싸게 잡을 수 있고 수익률도 높죠. 하지만 반대 매매가 나가는 종목을 큰 돈을 넣어서 잡으면 안 돼요. 그냥 설거지만 당할 수도 있고. 자, 반대 매매의 시나리오는 정말 많이 알려드렸지만 오늘은 1번이 나왔죠. 자, 반대 매매가 나와서 개파락으로 출발했던 종목이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흥분해서 매수. 이거는 오늘 정말 예시로 보기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신풍제약이죠.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4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반대 매매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잡으신 분들도 여기서 반대 매매가 나가고 여기서 잡으신 분들도 이미 죽었고 신용 매수를 하신 분들은 30%가 아니라 10%만 내려도 반대 매매가 나간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루에 7%, 8%, 10% 내려버리면은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밑으로 쫙 빠지면서 출발을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12시에 신풍제약, 피라믹스, 국제기금 100억 원을 지원을 받았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위로 팍 올랐는데 저런 거 뉴스 나왔다고 오늘 같은 날 따라 들어가면 절대 안 되죠. 제약주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찌라시 띄워도 상한가 안 간다. 어제 영상에서 라파스 보고 알려드렸잖아요. 26.37까지 올려놓고 바로 빼는데 지금은 찌라시 떠도 제약주가 상한가를 가기 힘들다. 3월달에 백신 시작되고 공매도 다시 재개되면은 제약주가 조정을 가장 받기 쉬운데 그 전에 물려있던 개미들 탈출시키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공매도가 부활하기 전 이런 동호회 단타 세력들이 탈출하려고 뉴스 띄워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풍제약 뉴스 뜨자마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만에 마이너스 15%입니다. 15%. 라파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26%에 들어가신 분들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34%. 지금 고점에서 추격 매수 잘못하잖아요. 그럼 하루에 10%, 20% 그냥 때려 맞아요. 그리고 아침에 반도체 관련주 러셀 막 날아가면서 11% 위에서 VI까지 걸리면서 날아갔는데 이런 것도 추격 매수하면 안 되죠. 자, 보세요. 러셀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4.18%. 이 종목 아침에 잘못 잡아봤어요. 그럼 하루 만에 마이너스 17%. 너무 큰 손실이에요. 너무 큰 손실. VI 찍었다고 좋아했다가 VI 찍자마자 바로 쭉 빼는데 죽을 때까지 뺍니다. 지금 증시가 이래요.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주식들이 어때요? 하락장은 잡주 전성시대입니다.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고 품절주, 스펙주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동전주들이 상승을 하죠. 또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 상패 직전인 주식들이 움직이죠. 쌍용차 볼까요? 자, 정부에서 쌍용차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쌍용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42%나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기간 중 투신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얘는 단타의 재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잠깐 갭 띄우고 팔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이 회사 재무제표를 보세요. 상장 폐지는 당장 안 당해도 어떻게 당기 순이익이 100억 나왔던 게 그 다음 연도에는 14억이 나오고 이번 분기에는 아마 또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회사 지금 따라서 추격 매수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주가가 위로 한번 빵 오를 수 있지만 그럴 걸 대비해서 지금 투신이 미리 매수해둔 거예요. 개인분들이 뉴스 뜨면 들어오면 그때 팔려고. 그래서 지금 아침에 급등하는 주식 잘못 들어가면 마이너스 20%, 30%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조심성 없게 아무 주식이나 급등한다고 따라 들어가면은 종가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 이상은 때려 맞는데 정말 조심성이 여러분 지금 가장 필요할 때예요. 그냥 주식들이 내려 보여서 어머 싸네 이때 사야지 사잖아요. 다음날 반대 매매 때문에 아침부터 개파락으로 출발해. 그럼 멘탈 나갑니다. 왜? 반대 매매 나가는 거 잡았으면 됐는데 아침부터 반대 매매 뚝 감았네. 그래서 또 추매하다가 잠깐 또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 잠깐 올라와. 자기 매수가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온다? 잠깐 올라와서 분명히 탈출 기회가 있는데 그때 못 나가요. 왜? 내가 지금 저점을 잡은 게 아닐까 착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인디스플레이도 보세요. 아침에 시작할 때 잠깐 내렸다가 바로 뻥 하고 올리니까 와, 역시 내가 잘 잡았어. 하지만 못 팔아. 이때 왜 못 파냐면은 내가 반대 매매에서 샀으면은 수익이었겠지만 나는 지금 한 1%에서 2%밖에 수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먹으려고 욕심부리다가 수익 기회를 줬는데도 탈출 못하고 결국에는 물려서 종가 최저가로 마무리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락장에 되게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고 정말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은 정말 조심하지 못했네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일 났습니다. 컴퓨터가 어제 랜섬웨어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 매매일지를 포함해서 주식 관련 자료가 전부 다 싹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지껏 만들었던 영상들도 다 날아갔고 그동안 해외에서 찍은 영상들도 다 날아가 버렸고 여자친구하고 찍은 사진이라던가 이런 건 안 날아갔더군요. 왜? 애초에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진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목이 있으면은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실적 발표 기간에 실적을 언제 발표하나 싹 다 조사를 해놓고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 엑셀로 다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걸 검색하면 다 나와서 철저한 데이터로 분석해서 매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분석해놓은 데이터가 지금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매매일지도 날아가서 옛날에 어디서 매매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백업도 외장하드에다 해놨는데 외장하드까지 지금 날아가 버려가지고 도저히 멘탈이 추스려지지가 않네요. 차라리 오늘 매매를 하다가 돈을 날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드가 싹 다 날아가 버리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종목을 봐도 이 회사가 뭐였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노트에다가 처음부터 지금 생각나는 걸 다 적어놓고 있는데 제가 원래 예전에도 랜섬웨어 걸린 적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엑셀 파일로만 놔두는 게 아니라 노트에다가도 그 회사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랜섬웨어가 걸릴까봐 이렇게 나스까지 돈 주고 사놔가지고 랜섬웨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그런데 나스를 샀는데 정작 그 나스 속에는 자료를 별로 안 두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기반이라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외장하드 쓰는 게 더 빨라서 나스에는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중요한 거는 직접 노트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번에 제가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너무 짐이 많길래 버렸어요. 왜냐하면 나스가 있기 때문에 나스는 랜섬웨어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버렸는데 이런 사건이 터져버리고 마른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정말 억울하고 미치겠는 게 어디 야동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야동 봤다가 이렇게 됐으면은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지금 그래픽카드를 지포스 1080 Ti를 쓰는데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하는데 공식 사이트에서는 다운받는데 20분이나 걸리길래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받고 실행을 하는데 분명히 바이러스 검사도 랜섬웨어 검사도 했는데 이 파일은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니까 컴퓨터에 아무 반응도 없고 갑자기 우리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이 확장자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었는데 차라리 오늘 주식에서 매매해서 돈을 날렸으면 그건 어떻게 노가다를 뛰든 뭘 하든 복구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치고 폴딱 뛰겠습니다. 이 랜섬웨어도 나중에 해커가 잡히면은 랜섬웨어를 풀 수 있다라는데 이 랜섬웨어에 걸린 파일을 지금 주식처럼 존버해야 되게 생겼어요. 존버. 예전에 보니까 2년 동안 랜섬웨어 걸린 파일을 존버하니까 해커가 3년 뒤, 2년 뒤에 잡혀가지고 정말로 풀어주던데 지금 기분이 딱 신풍지하 고점에 몰려있는 기분입니다. 언젠간 신풍지하 고점을 돌파하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처럼 해커가 언젠간 잡혀서 내 자료를 다시 복구할 수 있겠지 이 생각밖에 지금 들질 않네요. 아니 주식은 그렇게 의심하고 매수할 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 이건 이렇게 의심을 안 했지? 자 오늘 코롱생명과학은 23.41% 큰 하락이 나왔는데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이번 연도도 만약에 적자다. 그럼 4년 연속 적자기 때문에 관리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관리 종목의 지정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고 보셔도 되고 관리 종목의 지정이 되면은 지금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코롱생명과학이 원래는 얼마였느냐? 원래는 11만 7천원짜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10배 넘게 하락하면서 19,000원이 됐는데 이 주식이 지금 뭐 때문에
이만큼 상승을 했었다? 코롱 티슈진이죠.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폐 연기가 되었어요. 1년 동안 재무 개선 기간을 주고 재무가 개선이 된다면은 상장 폐지를 안 시킨다는데 신라젠과 똑같은 조치죠. 하지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좀 공작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신라젠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회사들이 재무 구조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원래 이렇게 재무 구조가 취약하고 안 좋은 회사들이 어떻게 1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됩니까? 솔직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선거철이니까 선거 끝날 때까지만 탁 유예시켜 놓고 다시 상장 폐지를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드는데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리 종목 지정되고 또 내년에도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았다? 이 종목 상폐심사에 들어가요. 상폐심사. 오늘 이렇게 빨간불 들어오고 상승한 종목이 거의 없는데 상승한 종목들 대부분이 적자 회사죠. 펩트론 같은 경우야 기술 특례 기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나도 아마 상패는 안 되겠지만 유상증자라던가 전환사채 발행은 아마 하겠죠. 이 종목은 원래 그랬던 종목이고 오늘 오르는 종목이 코스피는 64종목, 코스닥은 125종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른 종목이 거의 없는데 오른 종목들 대부분이 부실기업이죠. 부실기업. 물론 양지사처럼 품절주도 있지만 품절주의 특성이 뭐다? 품절주는 일단 이렇게 오를 때는 오르는데 다음날 만약에 지수가 좋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내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가는 마이너스 5.43%였잖아요. 왜?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는 품절주에 관심을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랬다가 장이 확 꺾이면서 다시 한번 품절주인 양지사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6.2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장중에 보시면은 양지사는 26%까지 상승을 했었죠.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은 20% 손실. 또 여기 잠깐 올라갈 때 진짜 바로 빠집니다. 5%가 그냥 바로 빠지고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호가가 얇은 종목이고 이 종목은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못 팝니다. 밑에다가. 그리고 대형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이런 애들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의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8만원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걸 깨버립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3000포인트도 개인분들이 지킬 줄 알았는데 외국인 매도가 너무 세요. 진짜 완전히 이 포인트를 깨버려야 되겠다 하고 막 깨부수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좀 사신 거 아시죠? 금융투자는 이거밖에 안 던진 게 아니라 장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던졌어요. 금융투자는 원래 분명히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고 기관은 2시 때까지 4,090억을 매도 중이었으나 종가는 2,500억밖에 안 던졌죠. 그게 왜 그렇다? 금융투자가 매도를 축소해서 그래요. 매도를. 중간에 좀 사가지고. 그런데 우리 지수는 왜 종가 최저가로 갔나요? 그 이유는 외국인을 보세요. 2시 때까지 6천억밖에 안 던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사가지고 지수가 코스피가 중간에 반등이 나왔어요. 코스닥도 그렇고. 보세요. 여기서 금융투자가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 나오죠. 근데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외국인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한번 뒤져봐라. 폭탄 투매를 하면서 1조 4천억을 매도했죠. 그러니까 장중에 마이너스 6천억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8천억을 더 던진 거죠. 그래서 보통 설날 전이고 금요일이면 투심이 매우 안 좋아서 개인들이 안 사야 되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8만원이 깨지려고 하니까 그걸 받으러 가고 기아차나 현대차가 또 빠진다고 하니까 그걸 잡으러 가고 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밑으로 하방 VA가 걸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주식하면서 여러분 적자가 나고 있는 사업부를 매각한다고 해서 이게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인 적은 거의 없거든요. 아니 두산그룹 지난번에 두산바켓 매각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매각 호재가 있잖아요. 아니죠.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예요. 얘네 재무제표 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른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이쪽이 계속 적자가 지속되니까 두산그룹에서 두산바켓을 매각을 하는 거고 이게 호재인 이유는 두산그룹에서 적자가 나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산바켓이라던가 다른 흑자 나는 사업을 매각해서 적자나 손실을 축소하려고 매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부채가 줄어들기 때문에 호재죠. 그런데 LG는 왜 호재죠? LG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23분기 연속 적자예요. 아니 23분기 연속 적자고 시장에서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휴대폰 회사인데
아니 이 스마트폰 사업부를 이걸 어디다 매각을 해요? 시장에선 지금 휴대폰이 양극화가 돼 있잖아요. 삼성 아니면 애플이에요. 이 두 가지 휴대폰 빼고 다른 휴대폰 쓰시는 분들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국내 판매 탑 스마트폰 순입니다. 가요 토템처럼 10개를 준비해봤는데 1등 갤럭시, 2등 애플, 3등 갤럭시, 4등 애플, 5등 갤럭시, 6등 삼성, 7등 애플, 8등 삼성, 9등 삼성, 10등 삼성. LG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까요?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 샤오미 여기 빼고는 다른 휴대폰 쓰는 나라가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SM엔터테인먼트에서는 면세점 사업을 하는데 7월 6일이죠. 바이러스 덕분에 너무나 적자가 심해서 이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면세점 사업을 철수한다고 해서 SM 주가가 올랐나요? 안 올랐습니다. 이때는 우리 코스피 지수가 막 2800 넘어가면서 지수 때문에 오른 거고 요 뉴스 나온 다음에 안 올랐어요. 웅진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정수기 사업을 매각을 했습니다. 넷마블에. 자, 그래서 웅진 코웨이 주가 어떻게 됐다? 여기 보시면은 저 뉴스 나오자마자 29.73%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 쭉 빠지면서 다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식하면서 여지껏 사업을 철수했다 혹은 뭐 매각을 한다 이래가지고 오른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사업부를 철수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왜 애널리스트는 이게 호재라고 레포트를 쓴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쭉 빠지는데 오늘은 보시면 아마 스마트폰 사업부를 축소를 하고 매각을 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직원들을 다른 연구 개발팀으로 돌릴 생각으로 보고 있네요.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레포트 하나만 믿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주가를 저 위에까지 끌어올린 건데 지금은 뉴스로 끌어올린 종목들 전부 다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SF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뭘로 띄웠습니까? 삼성과 테슬라 이슈로 띄워놓고 그 다음에 잠깐 올려놓고 계속 이렇게 빼는데 오늘 아침에도 7.64%까지 상승시켜놓고 바로 뺐기 때문에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12%. 그런데 여러분들은 뉴스가 한번 떴으면 또 뉴스가 뜨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죠. 왜냐면은 우리 철수용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국민의힘이 안 들어간댔잖아요. 근데 오늘 뉴스가 또 나왔어. 국민의힘 입당한다. 아니 본인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가짜뉴스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까뮤이엔씨가 이렇게 또 올라오는데 이건 왜 그렇다? 외국인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뉴스 사이트에다가 돈 주고 기사를 의뢰 요청하는 거예요. 자, 보령지역 같은 경우에도 오늘 찌라시로 21.59%까지 올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찌라시 하나 갔다가 16.36%까지 올렸지만 제약주는 이래요. 찌라시 뜬 다음에 다음날 약발이 다 돼서 그냥 쭉 빠지다가 또 찌라시로 잠깐 올렸다가 빠지고 그러는데 아니 찌라시도 웃겨요. 지난번에는 용각산이더니 이번에는 아플리틴이 코다리 바이러스의 99%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뉴스를 빵 띄우는데 누가 봐도 가짜 뉴스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사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상승했을까요? 당연히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식 경력이 짧고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뉴스 뜨면은 다음날 상한가를 가거나 혹은 뉴스가 가짜에도 오른다 이렇게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경향이 많죠. 이게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찌라시가 뜨면은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리고 어제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제약이라던가 이런 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잖아요. 셀트리온은 어제 상승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내렸다. 그리고 셀트리온에 32만 주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건 그냥 뭐다? 예,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거다. 외국인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MSCI 지수라던가 그런 데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프로그램 매수를 누르면은 그냥 여기에 유입돼서 밑에서 그냥 매수가 들어온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걸로 외국인 매수가 잡혔어도 보세요. 주가는 마이너스 3.14% 하락했죠. 셀트리온 외국인의 매수가 있다. 내일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유나이티드 제약 얘네도 어제도 매수 들어오고 오늘도 매수 들어왔는데 마이너스 3% 4%씩 계속 내리고 있어요. 밑에서만 사면 주가는 안 오릅니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얘네도 마찬가지죠. 그냥 코스피에 있는 제약주 프로그램 매수 얘네가 그냥 자동적으로 AI에게 맡겨놔서 걔네가 그냥 밑에서 매수하는 거지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외국인이 지금 매집하고 있는 게 아니라 펀드 상품, ETF 상품, MSCI 지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밑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랍니다.
저는 보시면 오늘 매매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조차 없어져서 새로 깔고 또 HTS도 새로 깔고 랜섬웨어 때문에 그냥 너무나 바빠서 매매할 틈이 안 났어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은 저는 LG전자를 보려고 했거든요. VI 여기 딱 걸리면은 사람들이 투매가 나오는데 그때 잠깐 확 올리거나 아니면은 다음 주에 삼성전자 분명히 8만원 깨지려고 하면 개인분들 막 매수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8만원 밑에 깨지자마자 밑에다 걸어놓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1% 먹고 나오기.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지금 솔직히 매매하기 힘들다고 봐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 만약에 8만원 깨지려고 한다? 8만원 붕괴되는 순간 잠깐적으로 투매 나오고 바로 8만원 위에 복귀하고 다시 내려갈 때 먹고 나오고. 그게 오히려 눈에 들어오는데 거기까지는 안 밀더군요. 그리고 여러분 차라리 지금 3천 깨지는 게 더 좋잖아요. 왜냐면은 공매도를 지금 재개할까 말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코스피가 막 3,200, 3,300이야. 그러면은 누가 봐도 버블이다고 하면서 은성수 씨가 이거 지금 공매도 재개하겠습니다 하고 재개를 할 수 있는 마련이 되죠. 지금 미국만 봐도 투자 광풍이라는 게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 증시가 막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공매도 재개한다? 난리 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게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면은 유럽 증시라던가 미국 증시는 반등이 나온 다음에 빠지는 거지. 우리는 반등 나온 것도 없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코스피가 그동안 다른 나라 내리거나 보합 가고 그럴 때 우리는 혼자 삼성전자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었죠. 그걸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미국이 한 2% 정도 빠지면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증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지금 뭐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은 환차손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우리나라의 증시를 매도하고 코스피 코스닥이 빠지면은 기관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기관도 철저히 단타 포지션이라서 아침에 잠깐 올리고 밑에서 사기 때문에 우리 지수가 빠져도 지금은 구원투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고민이 되는데 반발 매수세라는 게 무섭거든요. 이렇게 3,000포인트가 깨지잖아요. 그럼 분명히 월요일날 또 3,000에 복귀하려고 하면 개인분들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좀 무서워서 저는 차라리 막 2,800을 내려가거나 완전히 하락 추세로 갈 때 그때 좀 사보지 지금같이 이렇게 막 빠지고 있는데 산다? 종배하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갭 떠버리면 망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버스라는 거는 원래 빨갛게 위로 올라왔을 때 그 꼭대기에서 쳐야지 그냥 지금 내렸다고 내일 또 내리겠지 밑으로 그냥 걸면은 오히려 다음 주에 반발 매수세로 올라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이 게임스탑에 지금 이벤트가 끝나면은 다시 한번 다우와 나스닥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면은 우리 증시에 정말 좋고 반대로 이게 지금 도화선이 돼서 하락장의 시초가 돼버린다? 그럼 우리 증시는 진짜 정말 힘든 길을 겪을 수 있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매매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셀트리온 같은 거 이런 거 2월 달에 식약처에 승인 난다? 승인 나도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외국인들 지금 밑에서 다 사고 있지? 그 뉴스 나오지? 바로 뻥 뜬다? 그럼 얘네들 다 던지고 나갈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그 뉴스 기다리고 밑에서 사고 있는 거예요. 2월 달이 바로 다음 주니까. 그리고 설날 전에 만약에 발표한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모은 수량이 많기 때문에 뉴스 뜨고 들어가면 여러분 물량바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설날 전에는 원래 투심이 안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하고 여기 때 우리 증시가 휴장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이때 이틀간 떡락을 해버리면은 월요일날 우리는 2배로 넘게 때려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날 바로 직전 월, 화, 수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아예 하지 마시거나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현재로서는. 지금 현금만 100% 있으면은 지금 시장이 전혀 겁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에 올인이 돼 있다? 거기다 신용 써 있다? 하루하루가 정말 괴롭고 너무너무나 힘들어질 수가 있고 이제는 월요일이 여러분 기다려지지가 않죠. 왜? 만약에 오늘 미국장 떡락했다? 그럼 토요일날, 일요일날 잠 잘 수 있나요? 못 잡니다. 다음 주 또 뚜까 맞을 거 생각하면은 월요일이 오는 게 싫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에 얼마나 오를까? 기대된다 하면서 월요병이 사라졌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하락장이 길어지잖아요? HTS 삭제하고 보기가 싫을걸요? 이렇게 인터파크라던가 이런 거 찌라시 하나 믿고 들어가신 분들 벌써 마이너스 30%가 넘습니다.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그런 것처럼 지금은 하루 이틀 만에 막 20% 30% 때려 맞으면은 어쩌지 하는데, 이런 게 다시 제자리 밑에까지 막 떨어져 봐요. 그럼 마이너스 50%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럼 주식이 100% 올라와야지 내가 본전이 되는데, 와,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생각하기가 싫어요. HTS 지우고 주식 유튜브 안 보고 주식과 멀리하게 되고, 이제 9시 되면은 화장실 들어가서 HTS, MTS 확인 안 하게 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건 뭐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너무 빨리 많이 올랐고 그동안 너무 단기 과열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고 절대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날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고 아침부터서 풀 매수를 했다면 오늘 하루만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컸을 겁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고 한국 증시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아침부터서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 중이었는데, 이 지수가 내릴 경우 다음날 미국 증시가 내리는 경우가 많으니 장중에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지수는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3200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를 연장 안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큰 후폭풍이 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월 초 중순까지는 지수가 안 오르는 게 길게 보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큰 이득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권세만님, 윤슬아빠님, 김아람님, 박경현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윤슬아빠님은 5,000원이나 후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